맞는 끝끼리 연애한다. 누군가는 이 문장을 보고 반발심부터 느낄 거예요. 사람한테 끝매기는 당신 인성이 하급인 건 알겠다 같은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대부분일 겁니다. 당신보다 사회적인 가치가 훨씬 높은 이성을 만나게 됩니다. 여자한테 먹히는 카톡? 알 필요가 없어요. 반면 여자들의 호감도에는 데드라인이라는 것이 존재합니다. 키스만 할 수 있으면 돼. 이런 말을 하잖아요. 이게 데드라인을 말하는 거예요. 겁. 맞는 끝끼리 연애한다. 여러분들은 이 말을 듣고 무슨 생각이 드세요? 누군가는 이 문장을 보고 반발심부터 느낄 거예요. 아니, 사람한테 귀천이 어딨냐. 사랑은 계산이 아니다. 사람한테 끝매기는 당신 인성이 하급인 건 알겠다 같은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대부분일 겁니다. 세상에서 급이 매겨지지 않는 게 무엇인지 되묻고 싶어요. 우리는 태어나면서부터 급이 매겨집니다. 가난한 흙수저부터 동수저, 은수저, 재벌가의 금수저 집안까지. 학생이 되면 더해요. 매 시험마다 나오는 등수는 반 아이들이 모두 알고 있죠. 고등학교부턴 1등급부터 9등급까지 아주 적나라하게 급이 매겨집니다. 스카이, 인서울, 직어국, 지잡대 등으로 대표되는 대학교는 말할 것도 없어요. 회사에 들어가면 외국계 기업, 대기업, 중견기업, 중소기업에 따라서 또다시 급이 매겨집니다. 열심히 돈을 벌어 결혼 정려기가 되면 결혼 정보회사로 정보가 넘어가요. 결혼 정보회사는 끝 나누기의 끝판왕이라 할 만합니다. 직업, 수입, 외모, 나이는 물론이고 집안은 화목한지, 종교는 무엇인지, 집은 자가인지, 차는 뭘 타고 다니는지에 따라서 살아온 인생을 가장 적나라하게 평가받아요. 연예인의 연예 기사가 뜰 때면 많은 사람들이 아니 누구누구 씨나 되면서 왜 누구누구를 만나? 왜? 같은 반응을 보일 때가 있어요. 여자는 톱스타인데 남자친구가 잘 알려지지 않은 연예인일 때 사람들은 의아함을 느낍니다. 사랑이라는 감정은 뭔가 숭고하고 뭔가 드러나는 것이라서 이 끝나누기와는 무관한 것이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있다면 순진하거나 멍청한 거예요. 아마 이런 사실을 들으면 어떤 분들은 불쾌하실 거예요. 진짜 똑똑한 사람들은 이러한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도 티를 내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연애 전략에서는 이러한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도 어느 정도 숨기고 있는 게 더 유리하기도 하거든요. 아마 이렇게까지 얘기를 하면, 그래, 급이라는 게 있긴 해. 라고 생각하셨던 분들조차 다소 불편한 기분을 느끼실 거예요. 왜냐하면 다른 사람에게 급을 나누는 건 본능이고 무의식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행위이기 때문입니다. 의식적으로는 사람들에게 급을 나눠선 안 된다고 대부분 생각하기 때문이죠. 급끼리 만나는 거면 못생긴 사람은 못생긴 사람밖에 못 만나겠네요? 아닙니다. 사람이 어떻게 급을 나누는지를 알고 이성을 만날 기회를 확대시키고 최종적으로는 데드라인을 박살내는 방법을 깨우치면 외모와는 상관없이 얼마든지 자기보다 급이 높은 사람과 만날 수 있습니다. 그걸로 그치는 게 아니죠. 이 채널의 궁극적인 목적은 우리들의 성장입니다. 남자로서, 여자로서, 그리고 인간으로서. 앞으로 평생 함께할 좋은 짝을 만나는 것만큼 중요한 게 세상에 얼마나 있을까요? 좋은 짝을 만나기 위해서, 좋은 짝과 행복한 인생을 보내기 위해서 우리는 성장해야만 합니다. 만약 당신이 지금 당장 여자를 많이 만날 수 있는 곳 좀 알려주세요. 썸남한테 먹히는 카톡이 뭔가요? 스킨십 어떻게 진도 나갈 수 있죠? 이런 질문에 대한 답을 기대하고 있었다면 미안합니다. 당신은 번지수를 잘못 찾았어요. 이 채널은 처음부터 끝까지 그런 질문에 대한 해답을 주진 않을 거예요. 그런 질문에 답변을 하는 건 어렵지도 않지만 하지 않겠습니다. 이 채널은 훨씬 더 중요한 내용을 담고 있어요. 단언컨대 이 채널에서 말하는 대로 한다면 당신보다 사회적인 가치가 훨씬 높은 이성을 만나게 됩니다. 여자한테 먹히는 카톡? 알 필요가 없어요. 여자가 당신에게 먼저 연락을 해올 테니까. 정확히 말하면 이 채널로 인해서 당신의 사회적인 가치가 폭발적으로 성장할 것이기 때문에 그에 걸맞는 짝을 만날 수 있다는 게 맞겠습니다. 어차피 당신이 성장하지 못한다면 누군가를 사귄다고 해도 오래 갈 수 없어요. 혹은 상대방한테 질질 끌려다니면서 슈퍼 의뢰 연애를 하게 될 겁니다.
저는 지금까지 저보다 사회적인 가치가 높은 사람들과 연애를 해왔어요. 잘생기지도 못한 데다가 어깨는 좁고 군무는 59호에다가 전재산 마이너스 3,500만 원이었던 저도 했으니 당신도 분명히 할 수 있습니다. 먼저 여자들이 어떻게 급을 나누는지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남자들은 외모 점수가 그대로 호감도 점수로 이어집니다. 어떤 여자의 외모 점수가 9점이라면 호감도 점수도 9점이 돼요. 외모 점수가 5점이면 호감도 점수도 5점이 됩니다. 불편하시다고요? 저도 그랬어요. 하지만 이걸 인정하는 사람과 부정하는 사람들 사이엔 큰 격차가 벌어지게 돼요. 언제나 우리가 해야 하는 건 인정할 건 빨리 인정해버리고 그걸 보완하고 발전시키려는 노력입니다. 반면 여자들의 호감도에는 데드라인이라는 것이 존재합니다. 어떤 여자의 외모 데드라인이 5점이라면 일단 데드라인을 넘은 6점인 남자와 8점인 남자의 호감도는 생각보다 크게 차이가 나지 않아요. 반면 외모가 4점인 남자는 연애 대상에 이름조차 올릴 수 없죠. 여자들한테 남자의 외모 보냐는 질문을 던지면 키스만 할 수 있으면 돼. 이런 말을 하잖아요. 이게 데드라인을 말하는 거예요. 일단 데드라인만 통과하면 보다 다양한 요소로 인해서 여자들에게 선택받게 됩니다. 인성, 경제적인 능력, 유머 코드, 가치관 등. 여자들은 데드라인을 통과하지 못하는 남자들에게는 연애 대상으로서 일말의 재고도 하지 않아요. 나중에 아무리 노력해도 이 관계를 바꾸기가 정말 어렵습니다. 일단 이 데드라인을 통과할 수 있어야지 연애 가능성이라는 게 성립이 되는 거예요. 제가 이걸 데드라인이라고 이름 붙였는데 너무 과장한 거 아니냐 하는 사람도 있을지 모르겠어요. 연애 못한다고 죽는 건 아니잖아. 생물에게 생존과 번식이라는 건 너무나 중요한 문제예요. 자식을 잃은 아버지가 자살을 했다. 이런 뉴스 보신 적 있죠? 번식을 이어나가 줄 자식이 죽었으니 삶의 희망을 잃은 거예요. 연애를 못하면 생존과 번식의 기회를 얻을 수 없습니다. 그건 생물로서 죽음을 얘기해요. 데드라인이라는 게 딱 맞는 표현인 거죠. 자, 그러면 어떻게 데드라인을 넘을 수 있는지 그거에만 집중하면 되겠죠. 다음 영상에서 알아보겠습니다. 굿, 좋, 됐!